유니티 에디터 제품을 처음 사용하는 분들이 가장 애를 먹는 게 UI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UI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니티 허브를 실행을 했고요. 지금 이제 에디터 버전은 2021, 20, 2020, 2020, 그리고 2019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에디터 버전에서 LTS라고 해서 유니티 벤더사에서 그 고객들한테 장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버전이 LTS 버전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2019 에디터 버전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그 프로젝트 이름은 에디터 샘플이라는 이름을 주고 템플릿은 3D 템플릿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버튼을 눌러주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니티 에디터에서 UI를 학습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의 유니티에서 제공되어지는 에셋들을 다운로드해서 그 에셋을 살펴보는 게 가장 UI를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유니티에서 제공되어지는 스탠다드 에셋을 다운로드 받아서 유니티 에디터에 임포트를 한 후에 게임 객체들을 생성을 하고 또는 에셋에서 제공되어지는 씬을 열어서 그 씬에서 가지고 있는 게임 객체들을 살펴보면서 UI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에디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2019 버전에서 제공되어지는 레이아웃입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커서를 움직이고 있는 윈도우는 씬 윈도우가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 지금 게임 윈도우가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층 구조, 프로젝트, 인스펙터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윈도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게임을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게임을 구성하고 제작 그리고 플레이할 수 있도록 이런 게임 창들, 씬 창, 그리고 에셋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 윈도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지금 프로젝트 창은 지금 이 열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 프로젝트 창은 우리가 그래픽 소프트웨어에서 대표적인 맥스나 마야 자 이런 그 소프트웨어에서 만들어진 3D 객체 데이터나 포토샵의 텍스처 등의 리소스를 가져와서 추가해 주는 창이고 또는 그러한 3D 객체나 텍스처들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폴더와 이름으로 분류하여 정리할 수 있는 창이 프로젝트 창입니다. 다시 말해서 게임 객체로 사용할 수 있는 에셋들과 그리고 게임 객체의 컴포넌트로 추가될 수 있는 그러한 에셋들을 관리해주는 창이 프로젝트 창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씬 창은
씬을 구성하고 특정 씬으로 해당 에셋을 불러오고 또는 게임 레벨은 다양한 씬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게임은 구성 방식에 따라 복수의 레벨을 가질 수도 있다. 즉, 씬이 여러 개의 하이라키 창으로 로드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그 씬에 대한 부분들 지금 폴더를 프로젝트 창에 있는 씬즈 폴더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유니티 로고가 나오는 이 파일이 씬 에셋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하이라키 창에는 샘플 씬이 열려져 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씬즈 안에 내가 또 다른 씬을 생성해 줄 수가 있는데 생성하는 방법은 프로젝트 창에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그 메뉴 중에 씬이라는 거를 찾으신 다음에 씬을 선택을 해 주면 이와 같이 새로운 씬이 만들어집니다. 자, 제가 이름을 메인이라고 이름을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메인을 하이라키 창으로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드래그 한다라는 거는 에셋을 선택을 하거나 또는 게임 객체를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창으로 또는 하이라키에서는 다른 게임 객체로 드래그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디렉셔널 라이트를 메인 카메라로 드래그 했을 때 이 구조를 부모, 자식, 계층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메인 카메라의 디렉셔널 라이트라는 구조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디렉셔널 라이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 루트로 드래그 하게 되면 독립적인 부모 객체로 다시 구조가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하이라키 창에 씬이 2개가 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내가 메인 씬을 로드하고 샘플 씬은 언로드 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샘플 씬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팝업 메뉴 창이 나오고요. 그 메뉴에서 언로드 씬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메인 씬만 로드가 되어진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하나의 씬만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다른 씬은 선택을 하고 하이라키에서 Remove Scene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제거가 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 메인 씬의 왼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 게임 객체 전체가 확장돼서 보여지거나 다시 한번 화살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전체 확장된 게 닫혀지는 상태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이라키 창은 게임 씬에서 사용되어진 게임 객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가능한 창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모든 창에는 이와 같이 검색 필드가 존재해요. 그래서 검색 필드를 이용을 해서 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알파벳이 들어가 있는 게임 객체가 찾아지게 되지요. 그리고 씬 화면을 보게 되면 처음에 보여줬던 그 씬 화면이 아닌 내가 검색한 그 게임 객체에 대한 것들로 씬이 변경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원상태대로 되돌아갈 경우에는 검색 필드에 입력했던 키워드를 지우게 되면 다시 원상태대로 씬이 되돌아갑니다. 아울러 프로젝트 창에서도 검색 필드가 존재해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S라는 거를 검색을 하고, 자, SAM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쌤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겠지요. 지금은 갖고 있는 것들이, 자, 여기에서 검색 필드에 프로젝트 창의 검색 필드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내가 씬의 형태다라고 하면 씬의 타입을 정의를 해주고 그리고 에셋의 이름을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에셋을 더 다운로드하고 임포트한 후에 프로젝트 창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여지는 이 창 말고 윈도우 메뉴를 클릭을 해서 제너럴이라는 메뉴를 클릭해서 보시면 콘솔이라는 윈도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이와 같이 콘솔 윈도우가 나타나는데요. 콘솔 윈도우는 게임을 제작하면서 발생하는 디버깅, 로그 목록 출력, 경고, 오류 등을 확인하여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플랫폼에 최적화되도록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윈도우가 콘솔 창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콘솔 창을 내가 인스펙터 창 아래쪽으로 위치를 할 경우에는 콘솔 탭을 마우스 첫 번째 버튼으로 눌러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를 해주면 이와 같이 레이아웃이 변경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기존에 있는 이러한 하이라키 탭 옆이나 게임 탭 옆으로도 이 콘솔 창이나 또는 프로젝트 창을 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콘솔 탭을 다시 한번 마우스 첫 번째 버튼을 눌러서 게임 탭 바로 옆에다가 도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레이아웃이 내가 프로젝트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저장을 해 놓는 게 효과적입니다. 저장을 할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레이아웃이라는 요 텍스트가 보일 거예요. 여기서 자, 화살표 목록을 클릭하시고 여기에 세이브 레이아웃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서 원하는 이름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이름을 주고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면 레이아웃이 저장이 되어집니다.
자, 이 레이아웃 목록에서 2x3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씬 창, 게임 창, 하이라키, 프로젝트, 인스펙터 형식의 레이아웃으로 변경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만든 세이브된 KYH를 클릭을 하게 되면 KYH의 레이아웃으로 다시 변경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아웃은 필요에 따라서 유니티 에디터에서 제공되어지는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레이아웃을 위치시킨 다음에 저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에디터의 어떤 모습, 버전에 따라서 배경이나 또는 스냅 이런 것들을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풀다운 메뉴 에디트 메뉴를 클릭을 해서 그 에디트 메뉴 안에 프리퍼런스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주면 자, 이와 같이 프리퍼런스 윈도우 창이 다시 열려집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너럴을 선택을 하면 일반적인 거에 대한 속성들이 보여질 거고요. 여기서 에디터 theme 여기에 보면 다크로 되어 있는 거를 라이트로 변경을 하게 되면 다크에서 밝은 계통으로 에디터 버전, 에디터의 배경이 변경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상에 대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프리퍼런스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external tools라는 카테고리를 클릭을 해주면 내가 유니티 에디터에서 스크립트를 생성을 하고 스크립트를 수정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에디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에디터 버전을 설치를 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에디터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에디터가 설정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목록을 클릭을 해서 IDE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모노 디벨롭이라는 그 ID가 있는데 이 IDE는 2017 이전 버전에서 에디터로 제공되어진 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2018이나 2019 또는 2020 최신 버전에서 모노 디벨롭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유니티 에디터의 아카이브 웹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모듈 중에 모노 디벨롭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줘야지 돼요. 그 대신 에디터 버전은 2017 이하 버전에서 모듈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씬 창에 대해서 에셋을 임포트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다운 메뉴에 윈도우를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는 단축키가 컨트롤 V입니다. 그래서 에셋 스토어를 클릭을 해주면 이와 같이 에셋 스토어 창이 나타납니다. 자, 에셋 스토어의 접근 방법은 최신 버전 그리고 옛날 버전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틀려진다라는 것만 유념해 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Search for Asset에 가셔서 스탠다드 Asset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유니티 테크놀로지에서 제공되어지는 스탠다드 Asset을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창이 너무 작아서 스크롤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이 에셋 스토어 창을 최대 크기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셋 스토어 창 오른쪽 모서리 상단에 가면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그 메뉴 중에 맥시마이즈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주면 에셋 스토어가 최대의 창으로 바뀌어집니다. 거기에서 스탠다드 에셋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내 에셋으로 저장을 하고 유니티 에디터에서 불러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다른 에셋들은 진한 상태로 이미지가 썸네일 이미지가 보여지는데 스탠다드 에셋은 흐리게 보인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이 에셋을 다운로드 받아서 마이 에셋에 저장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에셋을 사용을 할 때에는 반드시 유니티 계정을 이용을 해서 로그온 상태가 되어야지 내 에셋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 옆에 보면 스타터 에셋 또는 스타터 에셋, 자 1인칭, 3인칭, 자 이런 그 에셋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에셋들을 선택을 했을 때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에디터 버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2019 유니티 에디터 버전일 경우에는 지금 여기 지원되어지는 유니티 버전이 2020 3.0 또는 하이어 버전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셋을 2019에 불러들였을 경우에는 100% 환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유념해 주면 됩니다. 바로 전 상태로 전 페이지로 이 화살표를 클릭하면 되도록 할 거예요. 자, 거기에서 그냥 스탠다드 에셋 얘를 클릭을 해서 에디터 버전을 한번 살펴보면 얘는 2018.41 4.15와 하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2019에서도 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스크립트 부분들이 이 에셋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게 2019 에디터 버전하고 큰 문제 없이 환이 되어지는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임포트 버튼을 누를게요. 임포트 버튼을 눌러서 자, 새로운 창이 하나 뜹니다. 그 창의 이름은 타이틀이 임포트 유니티 패키지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다 에셋들이 폴더부터 다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 펼쳐져 있는 거를 닫으려면 확장되어 있는 거를 다시 즉 닫으려면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해주면 닫혀지게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all, none, cancel, impo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cancel 버튼을 눌러주면 이 창은 내가 임포트를 취소하겠다는 뜻이겠고요. none이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체크된 거가 다 해제가 된다. 다시 전체를 선택을 할 경우에는 all이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체크가 되어집니다. 전부 다 체크한 상태에서 임포트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임포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제 임포트 버튼을 다 눌러주는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에셋스토어 창을 최대치로 지금 변경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미니마이즈 시켜서 게임과 씬 창이 보여지는 그 레이아웃으로 되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른쪽 끝 패키지 다 임포팅 한 다음에 이 창을 최소치로 변경을 해서 살펴보는 것을 권장드리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최대치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다 작업이 끝날 경우에는 최소치로 다시 변경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거가 바람직하죠. 임포트 다 됐기 때문에 자, 맥시마이즈 체크되어 있는 것만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씬 탭을 열어서 보면 자, 그리고 게임 탭을 열을게요. 자, 콘솔 창에 뭔가 경고 표시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을 깨끗하게 보이지 않게 하려면 클리어라는 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GUI text is obsolete에서 얘는 제거가 됐으니까 이 GUI text 대신에 UI.text를 사용을 해라 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나중에 스크립트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스크립트가 IDE에서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스크립트에 대한 부분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는 내용대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시문, using이라는 지시문을 쓸 거고요. 자, 유니티 엔진이라는 거를 검색을 하고 엔터 친 다음에 도트 UI 그리고 세미콜론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 주시고요. 여기 빨간 줄로 되어 있는 부분을 GUI를 빼고 텍스트로 변경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 오른쪽에 이 스크롤을 내려서 에러된 빨간 줄이 표시된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요. 없으면 컨트롤 S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세이브를 하고 이 에디터 ID를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콘솔 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과정 중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모든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저 콘솔 창에 나타나는 에러 메시지가 사라지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저 에러 메시지가 지금은 하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만 지금 고쳤고요. 저 에러 메시지가 여러 개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여러 개 하나하나씩 클릭을 해서 에러 메시지를 수정을 하고 고쳐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클리어 버튼을 눌러서 자, 콘솔 창에 에러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자, 여기 중간 부분에 보면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씬 창에 에러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 지금 임포트한 스탠다드 에셋을 2019 버전에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기본적인 스탠다드 에셋을 다운로드 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 창에 여기 검색 필드에 가서 타입 T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땡땡
콜론하고 오디오라고 검색을 하고 오디오 클립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에셋 타입 중에 오디오 클립만 이와 같이 찾아진 검색 결과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찾아진 검색 결과를 내가 즐겨찾기 쪽에 저장을 해줄 수가 있는데, 저장을 할 때에는 여기 별표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이름을 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오디오 클립을 검색을 했기 때문에 올 하고 오디오 클립이라고 이름을 주고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즐겨찾기에 새로 등록을 할 수가 있지요. 자, 내가 all prefabs를 클릭을 하게 되면 모든 prefabs들이 검색이 되어지는 거고요. all models를 선택을 하면 모든 모델들이 검색이 되어진다. 당연히 materials는 materials의 에셋들이 검색이 되는 거고, all script를 클릭을 하게 되면 모든 스크립트들이 이렇게 검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전에 오디오 클립이라는 거를 만들었으니까 all 오디오 클립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에셋들 중에 오디오 클립 에셋들만 검색이 되어진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검색된 에셋 중에 오디오 클립을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된 그 에셋의 프로퍼티들을 인스펙터 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인스펙터 창 아래쪽에 보면 펜 표시가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마우스 첫 번째 버튼으로 클릭을 해주면 창이 하나 뜨는데 이 창에 나와 있는 것들이 태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오디오 클립은 태그가 오디오라는 태그로 얘를 매칭을 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디오 태그를 선택을 해주면 지금 이 오디오 클립은 오디오 태그로 태그가 지금 매칭이 된 거고요. 그 아래에 있는 오디오 클립도 선택을 하고 다시 펜을 아이콘을 클릭하고 얘도 오디오 태그를 붙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 아까 검색 필드에 T하고 오디오 클립이라고 검색된 거를 X 표시를 눌러주면 자, S를 눌러주고 또는 별표 자, 이런 식으로 전체 다 보이게 하고요. 여기 아까 즐겨찾기 별표 바로 옆에 보면 여기 라벨도 있고요. 이 라벨에 오디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아까 내가 태그를 붙여준 오디오 클립이 이렇게 검색되어진다. 자, 우리가 프로젝트 창은 우리가 게임을 제작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에셋들을 관리해주는 창이에요. 그래서 적게는 몇 개의 에셋들만 있을 수도 있지만 레벨이 여러 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수백 개, 수천 개의 에셋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원하는 에셋들을 검색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즐겨찾기나 태그 또는 이런 라벨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검색 필드의 타입과 에셋 타입을 정의해서 검색하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신뷰 안에 또는 지금 프로젝트 창이 지금 이 열로 되어 있는데요. 자, 프로젝트 창 오른쪽에 있는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메뉴를 띄워 놓으면
현재 2열을 1열로 레이아웃을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작업을 1열 레이아웃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 컬럼 레이아웃을 클릭해 줍니다. 클릭하고 여기에 에셋 폴더에 보시면 샘플 씬즈라는 폴더가 있어요. 자, 이 샘플 씬즈를 확장을 해서 보면 그 폴더 중에 씬즈라는 폴더가 찾아집니다. 그 씬즈 폴더도 확장을 하게 되면 다양한 에셋, 씬 에셋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거기에서 캐릭터 first person이라는 또는 캐릭터 third person이라는 씬을 더블 클릭을 할 거예요. 만약에 이 캐릭터에 대한 것들이 잘 찾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프로젝트 검색 필드에 가서 CHAR이라고 검색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면 알파벳 CHAR이 들어가 있는 모든 에셋들이 이와 같이 검색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first person이 있고 캐릭터 third person이라는 씬이 있습니다. 얘를 마우스 첫 번째 버튼을 2번 클릭을 하면 씬이 열려지게 되고요. 내가 현재 작업 중인 씬을 저장을 할 거냐 또는 저장하지 않을 거냐라는 메시지 창이 나오는데 나는 저장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던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면 자, 조금 아까 선택한 그 씬이 열려지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씬이 열려진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개의 부모, 자식,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화살표의 방향이 지금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래쪽으로 변경하게 되면 그 부모 아래쪽에 이와 같이 자식이 있고 자식 아래 또 자식 계층 구조로 게임 객체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 나머지 다른 것도 요 확장을 열어보면 자, 모든 게 부모 자식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장된 거를 접으려면 다시 아래 화살표로 된 거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간을 가지고 연습을 몇 번 하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색깔이 지금 아이콘의 색깔과 하나는 파란색 계열의 아이콘 색깔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흑백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이 청색 계열의 아이콘이 의미하는 것은 얘는 프리팹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프리팹이라는 것은 미리 제작해 놓은 에셋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그 게임 객체에서 내가 사용해야 될 컴포넌트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다. 지금 살펴보니까 트랜스폼 컴포넌트, 애니메이터 컴포넌트,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 그리고 캡슐 콜라이더라는 컴포넌트, 그리고 third person user control, 그 다음에 뭐 캐릭터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 컴포넌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한번 게임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맥시마이즈 온 플레이가 켜져 있습니다. 토글키가. 이 얘기는 내가 플레이를 하게 되면 게임 화면이 최대치 창으로
변경이 된 상태에서 플레이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마우스는 방향을 지금 잡을 수 있고요. 키보드에서 위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전진,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방향 전환. 다시 전진, 화살표를 연속이 아니라 가볍게 누르게 되면 워킹과 러닝, 이런 애니메이션이 구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점프가 되어지는 거네요. 자, 그래서 다시 컨트롤 키 눌러주면 플레이는 중지가 됩니다. 다시 컨트롤 키 단축키를 누르게 되면 플레이 모드로 되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키를 눌러주면 에디터 모드로 전환이 된다. 자, 우리가 키보드의 화살표는 어떤 게임 객체의 캐릭터들, 플레이어를 이동하거나 방향 전환할 때 사용을 한다. 또 하나는 컨트롤 키를 다시 한번 눌러서 플레이 모드 상태로 전환을 한 다음에 W 또는 A, S, 다시 W, D. 그래서 단축키 WASD를 이용을 하게 되면 캐릭터들을 이동,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전체 내가 이동할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주면서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면 되죠. 이동하면서 이렇게 점프 구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점프를 하시면 됩니다. 바닥으로 떨어졌네요. 그러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방향을 전환하고 마우스로 그리고 다시 걸어가면 됩니다. 얘는 많은 연습을 하게 되면 단축키에 대한 부분들이 손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에셋들을 내가 다운로드 받아서 검색 필드에서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거나 즐겨찾기를 통해서 프로젝트 창에서 에셋을 찾아보고 태그를 이용해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에셋 타입들을 이용을 해서 T와 에셋 타입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프로젝트 창에서 에셋들을 검색해 보는 거 그리고 부모 하이라키 계층 구조에서는 부모 자식 계층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색깔로 구분되어져 있는 거 프리팹일 경우에는 미리 제작해 놓은 에셋 형태다. 그리고 그 에셋은 내가 게임 객체로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모든 게임 객체에는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다. 요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이라키 창에서 뭔가 내가 게임 객체를 생성하려고 하면 하이라키에 커서를 위치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게임 객체를 선택을 해서 생성을 해주거나 지금 큐브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당연히 이 큐브를 더블 클릭하면 그 큐브가 포커스가 됩니다. 자, 이 큐브를 선택을 해서 씬 화면을 보면 이와 같이 좌표축이 보여지는데 지금 도구 모음의 가분, 이게 도구 모음이에요. 얘는 패닝이고 얘는 이동 도구입니다.
디폴트가 이동 도구가 켜져 있어요. 자, 이동 도구는 내가 축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게 되면 그 축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면 그 객체가 포커싱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 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커서를 갖다 대면 지금 이 면은 Y축과 Z축 면이다. 즉 YZ면이에요. 그래서 그 면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게 되면 인스펙터 창에 Y축의 값과 Y의 값과 Z의 값만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의 면은 X와 Z면이에요. ZX면이죠. 그러니까 X값과 Z값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게임 객체를 축으로 또는 면으로 이동을 해 줄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아이콘, 얘는 회전 도구예요. 자, 색깔별로 마우스를 회전을 해보면, 드래그해서 보면 그 값들이 입력되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경우에 뭐 한 축으로만 회전할 수도 있고, 전체를 다 회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회전되어지고, 그 다음에 포지션, 로테이션 값이 잘못됐다. 원상태로 되돌려 주고 싶다라고 하면 트랜스폼 오른쪽에 요 메뉴를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메뉴 창이 하나 나타나요. 거기에서 리셋을 클릭을 하게 되면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도구 모음을 클릭하고 Z축을 마우스로 선택해서 드래그 하게 되면 Z 방향으로 다시 Y축 방향을 드래그하면 Y축 방향으로 포지션이 바뀌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커서를 요 X 변수와 경계 사이에 갖다 대면 양쪽 화살표 형태로 바뀌어집니다. 커서가. 자, 그래서 Y축에 갖다 대서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값이 되는 거고요. 왼쪽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면 마이너스 값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런 커서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내가 이동하고자 할 최적의 값을 찾고 나는 0.55 정도가 난 필요해. 또는 0.5가 필요해. 그러면 요 커서를 이용해서 근사치의 값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필드에다가 값을 입력을 해주면 최적의 값을 설정해 줄 수가 있는 거다. 그리고 얘는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숫자 2를 입력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트랜스폼 컴포넌트 아래쪽에 보면 메쉬 필터라는 컴포넌트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 메쉬 필터의 요 항목에는 메쉬라는 속성이 있는데 얘는 값을 입력할 수가 없네요. 그럼 얘는 요 서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메쉬를 선택을 해주면 그 메쉬로 모양이 바뀌어진다. 그래서 이 속성의 값은 레퍼런스 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레퍼런스예요. 얘는 머티리얼이 되어겠네요. 이 필요 없으면 이제 창을 닫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먼트 0에 얘도 입력이 안 되고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클 아이콘을 클릭해서 내가 필요한 머티리얼을 선택을 하면 그 머티리얼로 게임 객체의 재질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재질을 선택이 다 됐다라고 하면 이 창은 닫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을 입력할 수도 있고 레퍼런스로 값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씬 화면에서 이 뷰를 씬 뷰가 내가 조금 원하는 뷰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 뷰를 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첫 번째 버튼을 누르고 움직여 보면, 좌우 상하 움직여 보면 뷰가 회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맥일 경우에는 옵션 키를 눌러주고 회전을 하게 되면 됩니다. 지금 이제 IBM 호환 기종 윈도우 계열일 경우에는 Alt 플러스 마우스 첫 번째 버튼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Alt 키를 눌러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보시면, 자, 그리고 좌우 상하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씬 뷰가 확대 축소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지 않고 이번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고 W, S, A, D, W, S, A, D. 자, 요런 결과를 워크 스로우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어떤 게임 객체 카메라를 이동하지 않고 씬 뷰에서 이 워크 스로우 모드를 이용을 해서 씬을 탐색할 수 있고, 이 탐색을 통해서 게임을 테스트하거나 플레이어의 시점에서 살펴보기에 적합한 기능이 이 워크 스로우 모드다. 워크 스로우 모드를 다시 한번 구현을 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고 WSAD를 이용을 해서 내가 살펴보시면 됩니다. 동시에 WA를 눌러줘도 되죠. 당연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회전을 해보고 다시 WASD를 이용을 해서 워크 스로우 모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또는 Alt 키와 마우스 첫 번째 버튼을 눌러주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W, S, A, D. 자, Alt 키와 마우스 첫 번째 버튼에 의한 뷰를 내가 정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WASD라는 이러한 워크 스로우 모드를 이용을 해서 씬을 탐색하게 되면 작업이 매우 효과적이다. 자, 이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게임을 작업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것들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